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세우기 블레스 명품 TV 문구희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서 드레스샵을 가시게 될 때 또 드레스샵을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또 드레스샵 가기 전에 어떤 걸 좀 준비하고 가면 좋을까 아시면 좋을 내용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드레스샵 갈 때 우리가 뭐 한 군데를 갈 수도 있고 두 군데를 갈 수도 있고 혹시 또 뭐 세 군데 이상 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보통은 한 두 군데 가시죠. 그래서 가시기 전에 미리 오늘 어디를 가게 되는지 몇 시 어디 가는지라든가 그곳의 어떤 그 주소라든가 위치 뭐 전화번호 이런 그리고 또 동선을 좀 파악해 두시는 게 좋죠. 다 뭐 물론 그 근방에 많이 있을 확률이 많은데 그렇더라도 일정을 파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꼭 드레스샵에는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혹시라도 늦게 도착하게 되면은 그 짧은 내가 원래 한 뭐 50분 정도 쓰는 시간이었다. 그러면은 내가 뭐 한 20분 지각했다. 그럼 나머지 그 시간에서 막 너무 허겁지겁 진행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시간으로도 안 되면 할 수 없이 다른 날로 미뤄야 되거나 왜냐면 그 예약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다행히 그 다음 손님이 없는 경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시간을 갖다가 쓰던 안 쓰던 간에 그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혹시 뭐 5분 10분 늦었으면 우리가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일날 변경이나 취소는 불가하다라는 점 아시고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딱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드랩샵 직원이 맞아주겠죠. 그래서 이제 룸에 이제 앉아서 이제 그날의 간단한 상담 드레스샵에서는 아마 이제 그 촬영일이라든가 본식일이라든가 이런 걸 좀 파악을 아마 점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으시는지 뭐 본인이 혹시 이제 뭐 캡처한 사진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날 방문할 드레스샵의 어떤 그 드레스 디자인을 캡처한 거라든가 뭐 아니면 그 앞에서 그 샘플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좋아하는 스타일을 좀 이렇게 한두 가지 짚어본다거나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신부님 취향에 맞는 걸 고려해서 좀 입혀드리게 되겠. 그래서 일단 한 5분 정도 이렇게 차 마시는 시간 간단하게 얘기하는 그 시간을 한 5분 정도 걸쳐서 그 다음에 이제 신부님이 이제 피팅룸 안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피팅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브레이저하고 팬티만 놔두고 다 이렇게 탈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드레스라는 게 다 이렇게 벗고 이렇게 입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속옷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라하고 팬티만 이렇게 남겨두고 이렇게 다 벗게 되는데 그 가운을 주시죠. 미용실 가운 같은 거를 잠깐 걸칠 수 있도록 드레스로 이렇게 교체되기 직전에 잠깐 입을 수 있는 미용실 가운 같은 거를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간단한 헤어를 조금 해주세요. 업스타일로 주로 많이 해주시는데 잠깐 만져준다거나 드레스 느낌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머리를 살짝 올려준다거나 이런 업스타일로 물론 뭐 미용실만큼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 드레스 느낌을 보시기에 적당한 정도 그 정도만 이렇게 해주십니다. 더 이제 드레스를 이제 가지고 나오시죠. 그 직원들이 가지고 나와서 이제 드레스를 이제 입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곳을 투어할 때 1차 처음으로 드레스샵 방문하게 돼서 투어라는 개념으로 갈 때는 그 뭐 지정으로 가게 될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한 50분 정도가 4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최대 1시간. 그래서 50분 정도가 4시간 안에 한 3벌 정도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3벌 입은 것 중에서 한 벌을 이제 홀딩을 하게 되죠. 가장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그리고 이제 드레스샵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아까 브라하고 팬티만 입게 되고 드레스를 전체적으로 탈의하고 다시 입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겨드랑이 털 제모를 해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손을 이렇게 좀 들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러고 이제 앞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신랑님이랑 같이 오실 수도 있고 뭐 다른 분이랑 같이 오실 수 있는데 겨드랑이 털이 이렇게 보일 확률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털 제모를 해오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약국에 가니까 그 크림 타입의 연고 타입의 털 그 제모액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발라가지고 이렇게 싹 이렇게 그냥 이렇게 휴지로 딱 닦기만 해도 이렇게 휩쓸려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을 좀 나름대로 예쁘게 해오시면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예쁜 메이크업을 하고 와야 그 드레스 느낌에 좀 더 부합되는 그 예쁜 드레스를 고르고 또 이제 뭐 신랑님이랑 같이 올 수도 있는데 좀 예쁘게 보이는 게 아무래도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좀 전에 드레스를 탈의하기 전에 이제 자기 옷을 이제 벗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입고 벗기 편한 옷, 이렇게 딱 목이 이렇게 딱 붙는 옷 같은 거는 막 잘못하면 막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벗고 입을 때. 그래서 뭐 이렇게 난방이라든가 뭐 이렇게 단추 달린 옷이라든가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입고 벗을 때 이제 좀 편한 옷을 입고 오시는 게 안 묻겠죠. 화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팬티 스타킹 정도 신고 오시면 좀 더 이렇게 덜 쑥스러우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입고 벗고 다 이렇게 한꺼번에 그러기 때문에 팬티 스타킹 안에 신고 오시면 좀 덜 이렇게 민망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사진 촬영은 언제 될까? 이제 내가 입은 드레스를 막 사진 촬영하고 싶잖아요. 근데 처음 가셨을 때는 아마 거의 안 된다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어떤 드레스샵을 딱 결정했을 때, 계약이 확실할 때, 내가 이 드레스샵으로 딱 결정했어. 이랬을 때는 이제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발주서도 넣게 되고 여러 가지 확실히 픽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투어 때는 이 드레스샵 저 드레스샵 가니까 내 고객이 아니잖아요. 드레스샵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걸 통해서 어느 한 곳을 딱 결정을 했을 때, 그럼 이제 촬영 드레스를 고르러 간다거나 뭐 본식 가봉을 하러 간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때는 이제 업체가 확정된 다음부터 그러면 우리 고객이 됐네, 이 고객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촬영을 허락해 주는 데가 이제 많죠. 그리고 이제 그렇더라도 가셔서 한마디라도 양해하고 사진 촬영을 핸드폰이죠. 보통은 핸드폰 촬영을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그 핸드폰 좀 드레스 입은 거 좀 촬영해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양해를 구하시고 하시고, 이제 그 핸드폰 촬영을 하실 때 너무 이렇게 드레스의 어떤 드레스 보여주고 막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신속히 진행해야 되는데 막 너무 앞뒤 살피고 계속 찍어대고 이러다 보면은 그 드레스를 피팅하는데 리듬이 깨지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면 안 돼서 이제 앞에 한 찰칵, 뒤에 찰칵 요 정도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흐름을 깨지 않게끔, 그래서 시간을 너무 지체하지 않게끔 촬영하시면은 더 매너 있는 행동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본인 신체 사이즈가 이렇게 보통 사람의 기본에서 너무 차이가 날 때, 그러니까 왜 뭐 너무 약간 이렇게 통통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이렇게 날씬해서 너무 마르셔서 내지는 너무 크시거나 너무 또 이렇게 아담하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맞춤으로 가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런 경우는 몇 년에 한 번꼴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아무리 이렇게 뭐 기본을 중심으로 드레스를 맞춘다 해도 예를 들어서 뭐 5, 6, 6, 7, 7, 8, 8 뭐 이 정도까지는 거의 커버가 되게끔 만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기성 옷들도 대중적인 사이즈는 많이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디자인도 그렇고. 근데 이제 너무 어떤 한두 사람만을 위한 어떤 의상 같은 거는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드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많은 신부들한테 사랑받고 많이 택함을 받고 드레스 만든 비용도 이렇게 흔한 말로 뽑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만 입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대중적인 사이즈로 웬만하면 만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맞춤 제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별도 비용입니다. 우리가 그 드레스샵을 가기 전에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해당 드레스샵의 이미지를 뭐 검색해서 캡처해 온다거나 하셔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 집에서 제가 이 드레스샵에서 제가 요거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저한테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드레스도 이제 조금 한두 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드레스샵에서 나한테 또 이제 전문가가 추천해주고 싶은 드레스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두 벌, 합쳐서 한 3벌 이내에서 이렇게 입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것 같으면 그래도 웬만하면 아마 입혀봐 드릴 거고, 그 드레스가 마침 그 시간에 없다거나 아니면 그 강남에 있는 드레스샵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디자이너가 다 있어서 디자인한 드레스라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예식장이라든가 뭐 지방에 있는 뭐 어떤 뭐 스튜디오라든가 지방 예식장도 마찬가지고 서울 예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도 이렇게 팔거든요.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드레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드레스가 없어졌어도 그 비슷한 스타일이 항상 그래도 좀 있죠. 있고 또 이제 그만큼 또 신상품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드레스가 똑같은 게 없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신상품으로 더 많이 이렇게 보여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어떤 디자인이라도 있을 테니까 아마 그런 거 있으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비슷한 거라도 입혀달라 이렇게 하시면 아마 참고해서 입혀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제가 아마 잠깐 설명도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1차 투어 후에는 찰가를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촬영 드레스 가봉,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드레스 샵으로, 그 다음에 찰가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본식 드레스 가봉을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예약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어 후에는 찰가를 예약하고 그다음에 찰가한 다음 날 그날에는 또 뭐 본식 가봉을 또 예약을 하고 가시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혹시 본식 드레스만 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니면 촬영 드레스만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촬영만 하거나 본식만 하거나 그러면은 본식 드레스 투어 후에 본가를 예약하고 촬영 드레스 투어 후에 찰가를 예약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중요한 점이 이렇게 예약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담당 간사님한테 그 예약한 다음 스케줄의 어떤 일시를 반드시 알려주셔야지 이거를 그 온라인상으로 또 업체 대 이렇게 발주서를 넣어야지 그게 확실히 내 드레스가 되고 나중에 착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뭐 카톡으로 이렇게 전화로 하게 되면 잘못 들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꼭 유념하셔야 될 점이 우리가 그 드레스 투어 후에 어떤 드레스를 결정해서 그 다음에 찰가를 예약하거나 내지는 본식만 하시는 경우 본식 드레스 후에 또 그 다음 본가 일정을 예약하거나 그래서 어떤 드레스샵을 결정하고 그 드레스샵의 다음 일정을 이렇게 그 드레스샵 선택하고 다음 일정을 예약을 하실 때 반드시 그 피팅한 날 그날로 예약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그 드레스샵의 끝에 타임 뭐 6시나 7시 타임을 해가지고 이미 내가 선택한 드레스샵이 이렇게 이미 이렇게 영업 시간이 지난 다음일 것 같다 그러시면 그 다음날 오전 중에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 바로 그날로 결정해주거나 최소한 그 다음날 오전 중이라도 아무 연락이 없으면은 이 신부님이 우리 거를 선택 안 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신부한테 그 드레스를 잘못하면 입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늦게 연락해줬기 때문에 드레스샵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원하는 드레스 샵이나 드레스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할 점은 그날 당일로 만약에 당일이 굳이 정말 안 됐다면 그 다음날 오전 중이라도 꼭 그렇게 그 드레스샵을 결정하신 것과 그 다음 일정을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그 찰가를 할 때는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를 좀 더 많이 고르니까 화이트 두 벌 컬러 한 벌을 골라야 되니까 입는 것도 그거보다 더 입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본식 드레스 가봉은 한 50분에서 최대 1시간 이렇게 걸리고요. 만약에 턱시도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한 20-30분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통 옵션이 있습니다. 공통 옵션하고 뭐 추가비 그 영상이 따로 있긴 한데 여기서 또 드레스에 관한 그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또 안내해드리면 헬퍼비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고 뭐 추가 의상, 뭐 드레스를 더 추가로 입는다거나 애프터 드레스를 더 추가로 입는다거나 할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패백을 진행하게 되면은 패백 의상이라든가 수모비가 들어가죠. 이거는 예스장에서 하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실은 다 지금 말씀드린 건 예스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출장을 할 서울의 지역일 경우 출장비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 방문 후 아니면 지정 찰가 후 취소할 경우 그럴 경우 위약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혹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지방에서 예식을 하시게 되는 경우 있죠. 지방에서 예식을 하게 될 경우는 뭐 헬퍼 따로 그다음에 출장 메이크업 하시는 분을 따로따로 해서 따로따로 비용과 따로따로 출장비를 내셔도 상관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 예식을 하면서 조금 한 사람이라도 출장비를 아껴서 이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은 출장 메이크업 하시는 분한테 헬퍼 역할까지 이렇게 가능한 분으로 저희가 섭외를 해드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출장비가 비용 한 명이 좀 아껴질 수 있겠죠. 근데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저희도 속은 편하죠. 왜냐면 드레스샵에 따로 그런 걸 부탁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비용을 좀 만약에 좀 내가 좀 아끼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도 가능하시다는 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세탁비가 몇만 원 들어갑니다. 물론 출장비보다 훨씬 싸죠. 출장비보다 훨씬 싼데 세탁비를 그런 경우 받더라고요, 따로. 그리고 이제 내가 혹시 패백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패백 의상을 요청하셔야 돼요, 드레스샵에. 근데 이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말을 해야 되겠죠. 어떤 드레스샵으로 내가 결정된 후에 그 드레스샵에다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본식 드레스 가봉 때 본가 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웨딩홀에서 결혼하시는 분은 웨딩홀에 거의 패백이나 패백 의상, 패백 수모님이 그 안에 다 계세요. 그래서 아마 웨딩홀은 거의 불필요할 것 같고 교회에서 예식하거나 그 외 장소에서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패백 의상이 그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는 경우는 본식 가봉 때 반드시 요청하시고 비용은 별도입니다. 물론 그 예식장 같은 데서 다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만 따로만 저희 그 드레스만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패백 의상을 반드시 요청하시게 되면 패백
패백까지 가능한 헬퍼 이모를 배치를 하거든요. 보통 헬퍼 이모라고 해서 다 패백을 진행할 줄 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패백까지 가능한 헬퍼 이모가 자동 배치가 거의 됩니다. 패백 의상을 갖고 나가니까. 그리고 이건 참고로 이제 여러분이 드레스 투어 할 때, 드레스 아니면 뭐 찰가 본가할 때 같이 진행하면 좋을 거 생각해뒀다가 뭐 드레스 하나만 진행하러 나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이왕이면 신랑 신부 같이 이렇게 움직이실 때 드레스 진행할 때 이런 걸 같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한복을 뭐 견적을 받는다거나 턱시도나 예복을 또 상담을 받는다거나 뭐 예물이라든가 아니면 메이크업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한두 개씩 이렇게 낑겨 넣어서 하시면은 좀 더 시간을 좀 알차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달해드리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때로 내 삶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너에게서 물러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그 그림자는 내가 너와 너의 원수 사이에 서 있어서 생긴 내 그림자이니라.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날은 조용히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날이니라. 네. 때로 막 너무 힘든 일을 겪을 때, 막 내 앞에 어려운 일들만 막 닥칠 때, 막 어두워 보이고 캄캄해 보이고 막 내 삶이 막 정말 침울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내가 생각한 그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것과 나와의 사이에 서 계셔서 생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중간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는 힘든 그런 시기에는 오히려 그런 날은 더욱더 조용히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는 두 분 되셔서 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